미국의 국익을 최우선 자리에 두겠다. 다른 거 필요 없다. 10%의 보편 관세를 적용하겠다. 아, 맞죠. 파월이 자기 맘대로 하니까 트럼프가 당선되면 파월을 제일 먼저 자를 것이다. 저 파월은 트럼프가 임명했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다시 백악관 들어가면 파월부터 자를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대로 간 거예요. 못 자릅니다. 자, 페어TV 오늘은 정말 귀한 선생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과외 선생님을 모셨는데요. 요즘 경제 우리가 잘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르는 게 경제입니다. 그래서 요즘 긴박하게 돌아가는 여러 가지 국제 정세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제 아주 쉽게 설명해 줄 최고의 쉬운 선생님 모셨습니다. 왜냐하면 어렵게 설명하면 못 알아듣는데 이분이 설명하시면 금방 알아듣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주신 우리 선생님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김광석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강의 좀 잘 부탁드립니다. 좀 알려주세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첫 주제가 뭡니까? 오늘 첫 주제는 이제 트럼프 2기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네. 여러 가지 국제 정세가 지금 막 너무 어렵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어쩌면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네. 과연 어떤 게 어렵고 어떤 건 좋은 면이 있는지 네. 이거 좀 알려주시죠. 일단 국제 정세 관점에서 2025년이 이제 시작됐고 2025년에 가장 중요한 하나의 인물, 스트롱맨 한 명을 고르면 바로 트럼프죠. 그럼 트럼프가 이미 취임사에서 행정명령을 막 100여 개를 막 발동시켜가면서 당장 뭐 하겠다라고 발동을 걸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이 부분 강조하겠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때의 경제와 바이든 행정부 때의 경제는 다릅니다. 또 바이든 행정부 때의 경제와 트럼프 행정부 때의 경제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들이 달라질지 특히 취임사에서 강조했었던 것들을 중심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 취임사를 쭉 들었는데요. 들으면서 가장 제 뇌리 속에 남아있는 그 한 문장이 이제 영어로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I will very simply put America first. 아, 무슨 뜻입니까? 이 America first. 예. 그러니까 미국의 국익을 최우선 자리에 두겠다. 그냥 very simply 다른 거 필요 없다. 그냥 미국의 국익을 최우선시하는데 나는 그것만 고민하겠다. 저는 이 표현을 생각해 보면 정치인으로서 리더로서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미국 대통령이 미국 국익을 우선시하지. 그렇지. 그럼 캐나다 국익을 우선시해요. 한국 그렇지. 국익을 우선해요. 미국 대통령이니까 미국 국익을 우선시하는 게 맞습니다. 당연하죠. 근데 저는 여기서 일단 한마디 던지고 싶은 것은 제발 우리 의사결정자들은 예. 국익을 우선시했으면 좋겠다. 우리나라. 네. 저도 그런 게 좀 마음이 아픕니다. 요즘. 자신의 이익 말고요. 그러니까요. 자익을 우선시하는 게 아니라 네. 국익을 우선시했으면 좋겠다. 근데 요즘에 뭐 사실 국익을 우선시하는 네. 정치인들이 눈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안타깝고요. 그렇죠. 정당의 이익, 자기 이해관계의 이익이 아니라 예. 국익을 우선시했으면 좋겠다. 야, 우리 김광석 교수님께서 진짜 이렇게 정확한 말씀을 해주시니까 존경의 박수를 보내요. 아닙니다. 우리 김광석 교수님 같은 분이 많으셔야 예. 진짜 나라가 잘 돌아가고. 제가 대단한 말씀 드린 것도 아니고 아니, 그게 사실이니까. 역시 당연한 말씀만 드린 겁니다. 정말 트럼프처럼. 국익을 우선시했으면 좋겠다. 진심으로. 맞습니다. 그 메시지가 정말 많은 부분에 대해서 알려지는데 일단 제 오피셜 클럽에 있는 글을 몇 개 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트럼프 2기 정책 의제. 예. 일단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 정책 의제를 꼽으면 이렇게 6가지 됩니다. 6가지를 잠깐 말씀을 드려볼게요. 최우선시할 게 뭐냐? 인플레이션을 종식시키겠다. 특히 생활비를 인하하겠다. 제일 중요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연결고리를 찾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그냥 인플레이션을 종식시키겠다. 예. 이 얘기하고 맨 밑에 있는 에너지 패권을 내가 장악하겠다. 이 얘기하고 연결이 되면서 이게 금리 결정에도 연결이 됩니다. 그 부분 설명을 드릴게요. 예. 그게 자산시장의 변화를 가져오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게 어떤 함의가 있는지, 예. 우리 한국 경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게 트럼프 정책 의제지 나의 살림하고 무슨 관계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자, 그 부분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바이든 정권이 왜 끝났을까요? 한마디로
한마디로 인플레이션을 종식시키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너무나 높은 물가를 만든 거예요. 아, 그리고 너무나 높은 물가가 만들어지니 너무나 높은 금리가 약이 된 거예요. 그죠? 물가 잡기 위해 금리 인상을 단행했던 거예요. 그래서 2022년부터 24년까지 너무나 높은 물가, 너무나 높은 고금리의 압박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3억 명이 넘는 미국 국민들이 실질 소득이 감소합니다. 예. 그게 바이든 행정부가 경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물러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트럼프의 시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 이 바이든 시대는 종식돼야 된다라는 판단을 갖게 만든, 미국 국민들이 정치적인 판단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의 유세 현장에서 강조했었던 것,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혹은 공화당이 정책 공약을 통해서 강조했었던 것,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라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을. 그럼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어떻게 하겠는가? 역시 국익을 우선시하겠다고 했잖아. 네. 관세. 트럼프 하면 관세고 관세하면 트럼프인데 예. 관세 대대적으로 올린다. 올리겠다. 예. 세계 전 세계를 대상으로 10%의 보편 관세를 적용하겠다. 그러니까 겁주고 나서 그렇죠. 너희들 내 말 안 들으면 내가 관세 매길 거야. 네. 그러니까 내 말 들어야 돼. 좀 내가 말 이렇게 편하게 할 때 들어. 뭐 이런 거네요. 그렇습니다. 으름장입니다. 으름장을 놓은 거고 예. 실제 그것에 부합하게 액션을 취하면 우리나라 보세요. 현대제철 미국에 공장 짓겠다고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네. 또 현대제철 말고도 삼성전자나 현대기아나 SK 배터리 공장이나 다 마찬가지 이미 증설하고 있고 한국에서의 생산 비중을 줄이고 미국에서의 생산 비중을 늘리겠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 안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금리 인하 할 것으로 기대했었다가 금리 인하 안 하겠다로 바뀌었으니까 그 기간 동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국채금리거든요. 이야. 시중금리거든요. 그러니까 시중금리가 상승했었던 거예요. 그동안. 예. 4% 후반까지. 다시 상승한 거죠. 그쵸. 5%에 가깝게까지. 기준금리는 조정하지 않았는데 예. 시중금리만 먼저 상승했었던 이유가 그겁니다. 그게 뭐를 만들어요? 금리는 그 나라 돈의 가치, 예. 달러 강세를 만들어요. 그래서 원달러 환율을 강하게 끌어올렸던 배경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잡기 위한 다양한 툴로서 이겁니다. 원유 생산 늘리겠대요. 응. 제가 이거는 석유협회에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네. 제가 직접 대화를 했습니다. 네. 제가 여러분께 반증을 해드려요. 안 믿으시는 분들 계셔서. 여러분, 셰일가스, 셰일오일 개발한다고 하면 국제유가 공급량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격이 떨어질까요? 올라갈까요? 공급량이 늘어나면 가격이 떨어지죠. 떨어지겠죠. 그러면 이 석유를 실제 생산하는 시점은 언제가 될까요? 2, 3년 후입니다. 아무리 빨라도. 아하. 지금 당장 사업하고 그 화공 플랜트 만들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예. 2, 3년 걸려요. 근데 국제유가는 먼저 떨어질까요? 먼저 떨어집니다. 그 기대로. 그 기대 때문에 선물 시장에서 돈이 쏠려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국제유가 하락에 베팅하는 겁니다. 이야. 그렇기 때문에 국제유가가 먼저 떨어져요. 예. 근데 그것도 툴입니다. 국제유가를 떨어뜨리면 일단 떨어뜨리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세계 원유 시장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겠다. 그게 에너지 패권입니다. 이야. 그러면 국제 원유 시장을 내 맘대로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쥐었다 놨다 하겠다는 거예요. 가격 결정권을 내가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오펙 플러스가 감산하겠다, 안 하겠다, 증산하겠다. 이것 때문에 가격이 왔다 갔다 했는데 예. 아니야. 내가 생산량을 더 늘려서 내가 결정권을 가져갈 거야. 그럼 에너지마저도 미국이 잡고 가겠다는 거예요. 잡고 가겠다는 에너지 패권입니다.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릴게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 70%가 뭡니까? 물이에요. 우리 주변을 둘러싼 70%가 뭘까요? 지금 입고 계신 옷부터 예. 만들어진 안경부터 예. 들고 계신 볼펜부터 그 앞에 놓여 있는 테이블부터 벽지나 옆에 있는 이 모든 게 다 원유로 만들어져요. 70%가. 아하. 그러니까 결국은 물가를 잡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이 뭐예요? 원유 가격이에요. 반증 다시 해드릴게요. 예. 이게 바이든 행정부가 예. 물가를 못 잡았다는 게 22년 6월에 9.1%의 물가 상승률을 기록합니다. 이게 정점인데 이야. 이 물가 상승률이 예. 정확히 41년 만입니다. 1980년도 예, 때 81년 11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근데 이 전에 높은 물가 상승률을 기록했었던 이 지점이 오일 쇼크 때예요. 예.
그리고 지금도 22년에 여러분 연초에 러우 전쟁 발생해서 예. 러시아에 대해서 경제 제재 가하고 천연가스 원유 수입하지 마 하면서 원유 공급, 천연가스 공급이 부족해지니까 국제 유가가 급등하죠. 예. 그 당시는 저는 22년 연초에 인플레이션이 오니까 인플레이션에 투자하라. 원유 선물 ETF에 투자하라. 라는 조언을 많이 들었었어요. 아, 그때 그 말 들을 걸. 그때는 아마 저랑 잘 통화 안 했을 때였어요. 그때는 우리 안 친했을 때예요? 아, 잘 안 친하다기보다 잘 모를 때였어요. 그때 선생님하고 좀 알았으면. 어쨌든 그랬고요. 그 여담입니다만 그랬기 때문에 22년 중반에 9.1%의 고물가가 나타난 겁니다. 예. 그리고 그 물가가 너무나 이례적인 고물가가 나타나니까 초인플레이션. 그러니까 그 물가를 잡겠다고 금리를 제로에서 5.5%까지 끌어올렸던 겁니다. 확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높은 고물가, 너무나 높은 고금리에 미국 국민들이 힘들었었던 거예요. 예. 그게 세계 경제에 영향을 줬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 보시는 것처럼 이 물가가 높은 물가가 야기됐었던 그 시점마다 원유 가격의 급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논리로 본다면 예. 원유 가격을 잡으면 물가 안정에 기여를 할 수 있겠구나. 그렇죠? 그게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고 동시에 에너지 패권을 장악하고 그러기 때문에 뭐 했습니까? 중요한 얘기 하겠습니다. 파월 의장이 의장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트럼프 당선인의 견해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법적으로 트럼프는 파월 의장을 해임할 수가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뭐 그런 말씀 있었잖아요, 선생님. 뭐냐면 파월이 자기 맘대로 하니까 트럼프가 당선되면 파월을 제일 먼저 자를 것이다. 저 파월은 트럼프가 임명했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다시 백악관 들어가면 파월부터 자를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반대로 간 거예요. 못 자릅니다. 그럼 못 자르는 겁니다. 법에 의해서 자를 수가 없습니다. 어. 이것은 연준 의장은 예. 임기직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것은 사임할지 말지를 결정할 일이고 아, 자르고 말고는 아닙니다. 아니 뭐 우리나라처럼 그냥 탄핵 막 해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죠. 예, 예. 물론 충분한 탄핵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럴 만한 근거를 찾는 건 더 힘들어요. 어쨌든 파월은 임기를 다 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부분 한 가지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물론 파월은 뭐 법 전문가, 변호사 출신이긴 하지만 어쨌든 경제 전문가 혹은 이코노미스트로 분류를 잠깐 해서 말씀드리면 이 연준 위원들이 다 이코노미스트들이에요. 경제학자들이에요. 예. 그럼 경제학자들이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있는 경제 관련 법이 뭐냐면 통화 정책의 독립성입니다. 그렇지, 제일 중요하지. 근데 만약에 의장이 정권 바뀌었다고 스스로 사임한다. 그러면 독립성을 스스로 해치는 겁니다. 행위가. 아, 그렇게 그래서 느껴지게. 저는 절대 어떤 연준 의장이든 뭐 중앙은행 총재든 정권이 나랑 안 맞다고 사임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없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자른다고 말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일이다. 스스로 통화 정책의 독립성을 지켜야 할 수호자인 그 사람이 스스로 사임하는 일은 더더욱이나 있을 수 없다. 아, 이제 이해했습니다. 이해 가시죠? 예, 그전엔 이해를 못했었어요. 네, 그렇게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자 보겠습니다. 물가를 잡겠다고 했잖아요. 물가를 잡겠다고 했고 물가 잡기 위한 툴을 만들었어요. 예.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여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기서 한 가지 사인이 뭐냐면 금리는 누가 결정해?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과외 선생님처럼 금리는 누가 결정해요? 파월이 결정해요. 예. 근데 금리를 결정하는 주요 배경 예. 통계가 뭡니까? 물가 물가. 통계예요. 예. 근데 그 물가는 누가 결정해? 쉽게 말하면 트럼프가 결정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냥 그러니까 결국 물가 안정을 유도하는 것은 행정부인 것이고 트럼프 쪽. 그 물가 안정됐는지 여부를 진단하면서 물가가 아직도 높아. 그럼 금리는 안 해. 물가가 너무 빨리 잡히네. 금리 적절히 인하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금리를 결정하는 것은 파월이고 물가를 결정하는 것은 트럼프다라고 그냥 그렇게 이분화해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야. 그리고 이게 독립되어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물가 통계를 누가 추계해요? 통계청이 추계해요. 예. 근데 만약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결정해서 물가 안정을 목적으로 통화 정책을 이행하는데 물가 통계를 한국은행이 추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이상하죠. 그 이상하죠.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검증하는 거잖아요. 그 안 되지. 안 되죠. 그러니까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통계청은 행정부 사이드고 기재부 사이드고 그죠? 쉽게 말하면 이 대통령 산하의 정부 사이드고 예. 중앙은행은 통화당국으로서
독립되어 있는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파월은 금리를 인하할지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요소가 물가 상승률이고 예. 물가가 너무 치솟아서 금리 인상을 했었는데 물가가 만약에 하향 안정화될 거라고 한다면 금리를 인하하는 방향으로 바뀌죠. 예. 자, 이것 때문에 국채 금리가 떨어진 겁니다. 야. 이해가셨죠? 예. 국채 금리가 먼저, 그러니까 국채 금리는요, 기준 금리는 바뀐 적이 없어요. 5.5에서 4.5%까지 내린 다음에 기준 금리는 여전히 4.5%예요. 그쵸. 그리고 설 연휴 마지막 거의 30날 우리나라 시간으로 30날 새벽 4시에 금리 결정을 합니다. 예. 근데 그때까지 금리는 어쨌든 동결이에요. 그죠? 예. 4.5% 똑같아요. 예. 근데 시중금리는 이 시간에도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근데 이 취임사와 동시에 국채금리가 떨어진 배경은 인플레이션 잡겠다.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이런 것까지 하겠다. 그러니까 누구의 기대인 거예요? 시장의 기대인 거예요, 다. 그러니까 시장의 기대가 시중금리로 반영돼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로. 제가 뭐 한 몇 개월 전부터 말씀을 드렸었던 것이지만 원달러 환율이 오히려 12월 취임 전에 정점을 찍었어요. 예. 1400 후반대. 예. 그러나 그 원달러 환율은 이런 트럼프의 정책 기조를 선반영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정치적 불안, 예. 지금의 정치적 리스크를 반영했어요. 예. 근데 반영된 것은 정치적 불안은 12월 초부터 지금까지 정치적 불안이 남아 있어요. 예. 정치적 불안이 더 고조됐다기보다는 뭔가 불안이라기보다는 물음표죠. 잘 모르겠다. 그렇죠. 이 불확실성이 어쨌든 어떤 방향으로든 전개될 거라는 것이 더 증폭된 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외환 시장에는 선반영돼요. 아. 그러니까 강달러 뉴노멀인 건 맞지만 그럼 이게 뭐예요? 돈의 이동을 만들죠. 주식시장으로, 미국 주식시장으로. 예. 그게 바로 이 행정부에서의 이야기가 바로 이런 현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선생님 예. 질문이 있습니다. 네.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저런 자료를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이게 여러분이 이제 고정 댓글로 예. 이제 링크를 표모TV 상단에 남겨드릴 테니까 예. 관심 있으신 분은 이렇게 찾아와 주시면 좋겠고 이렇게 영상으로서 글로써 경제 공부를 이렇게 쭉 해나가시면 경기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예. 뭐를 내가 주안점을 둬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좀 확인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제가 네. 과외 선생님 뭐 정말 훌륭한 선생님 모셔가지고 저처럼 이 경린이에게 네. 정말 알기 쉽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